네, 인간이 이성과 감정으로 이루어진 건 진짜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근데 되게 웃긴 게 수능 국어의 문학이 왜 나오나요? 이 질문 자체는 뭐예요 지금? 근대 합리론이야. 그것도 심지어 근대 초기. 칸트가 다 박살냈어. 몇백 년 전에 끝난 논쟁을 왜 2021년에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정말 이렇게 얘기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사람도 있는데, 우리 고객님들을 위한 말이에요. 왜? 아니, 우리 고객님들은 그 돈 내고 그 시간 들여서 정당한 수준 높은 지적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고 결과 성적 내야 돼. 물론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도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최소한 문학을 수능에 왜 내는지, 재미있으면 해라, 재미없으면 하지 마라 정도의 답변은 국어 강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문제가 있지. 특정 누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들린다면 어쩔 수 없어. 찔리면 본인이 노력하시면 되는 거야. 그건 사실은. 이걸 보고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왜? 본인과 자기 고객만 망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얘기를 재생산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없겠어요? 말할 수 없는 건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수능 질문에도 나오다시피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제가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치, 사회적 논란거리들. 왜? 난 충분히 모르니까. 어릴 때는 몰랐어요. 저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 생각을 맘대로 얘기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요. 제가 자유롭게 내 의견을 표출했을 때 그 영향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면, 근데 나는 책임을 지지 않아 버린다면 그건 어떤 죄악 같은 거거든. 일종의 업보예요. 업보. 뭐하러 그런 짓을 하며 살아. 일단 근데 국어라는 영역이고 아직도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자신 있고 정확하게 최소한 정답이 정해졌기 때문에 대답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따라오시고, 자, 일단 이 지문에 대한 설명을 필긴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근대 초기 합리론과 칸트의 비교 대조로 도입을 해요. 근대 초기 합리론은 이성을 중시했고 감정을 무시했는데 그 주장의 근거는 뭐냐면 감정이라는 건 원리도 없고 자의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칸트는 그에 대한 답을 줬습니다. 너희가 잘못 생각했어. 감정도 원리가 있고 그 위상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따져봐야 돼. 원리가 있어? 원리가 없다? 자의적이다? 아니다. 야, 그럼 칸트 너의 생각은 뭔데? 나의 생각은 뭐냐면 그 감정의 문제를 미적 감수성이나 미감적 판단력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고, 취미 판단 이론으로서 내가 정립을 해줄게. 좋아, 취미 판단 이론이 뭔데? 자, 일단 이성적 판단, 이성적 정보 처리는 규정적 판단이라고 하잖아. 대표적으로 명정태는 S는 P이다의 꼴이야. 그러면 S의 속성이 P로서 정의됐고 P가 S의 객관적인 성격으로서 부여가 돼. 감정도 마찬가지야. 누구는 예쁘다, 누구는 못생겼다. 객관적인 성격, 근데 아니잖아. 주관적인 미추의 영역인 거지. 그리고 이성적 판단은 보편 대상에 적용할 수 있지만 감정적 판단은 하나하나에 적용할 수 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전제는 뭐냐? 기본적으로 예술 감정이라는 거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형식적 측면에만 집중해야 돼. 현실 반영론, 효용론, 실용적인 이유, 그런데 어그로 끌리면 안 되고 순수하게 봐야 돼. 좋아. 너의 주장은 알겠어. 왜 그래야 되는데? 근거가 뭔데? 자, 그 감정도 사실은 완전히 주관적이거나 완전히 자의적이지 않아. 무슨 얘기인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의 감정, 아름답다, 못생겼다는 공동체적 관습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에서 우리는 공통된 감각을 가지고 있어. 그거는 바꿔 얘기하면 미적 감수성이고 그거는 우리 사회에 통용되기 때문에 규범으로서 작용하는 거야. 따라서 얘를 원리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렇다면 이성처럼 너희 합리론이 얘기했었던 원리도 없고 자의적이기 때문에 감정은 X가 아니라 미적 규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감, 미감적 판단력이라는 기준이 있고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성만큼의 가치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성은 객관적인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감정, 미적 감수성, 미감적 판단력, 내가 얘기하는 미적 감수가 미감적 판단력은 그런 공통감이라는 미적 규범에 따라서 주관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지. 그리고 내 주장의 근거는 하나 더. 인간이라는 게 과연 이성만 있냐는 거야. 감정도 있잖아. 그럼 이걸 다뤄야지. 물론 이성은 객관적 타당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보편 타당에 적용될 수 있으나 무한한 하나하나의 사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 감정은 물론 개념 규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성의 한계인 무한한 사례들을 하나씩 얘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거야. 정리. 이 얘기요. 그러니까 칸트라는 사람의 사상과 생각을 보는 건데 알다시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다음 질문과 엮을 건데요. 이 다음 질문 내가 예전에 얘기했었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규정이 언제 됐다 그랬어요? 특히 우리나라 이 나라에서. 이게 짧게 보면 70년 안 됐고요. 멀리 봐도 120년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좀 이따가 러브 지문 나온다 그랬었잖아. 자, 러브라는 거는 자, 감정이죠. 그런데 자, 조선시대 우리는 감정대로 살 수가 없어. 왜? 이 감정의 결과는 뭐예요? 결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절의 결혼은 어떻게 했어? 조혼이었죠. 가문이 결정해버렸죠. 지금도 아모레퍼시픽 그 재벌 딸내미랑 재벌 아들내미랑 결혼을 하잖아. 지금도 가문의 결합이야. 물론 8개월 만에 이혼했지만. 그러면 그 시절은 더 그랬어요. 심지어. 그러면 그 시절에는 내 감정대로 살잖아. 불륜밖에 안 돼. 내 감정대로 살잖아. 인정밖에 못 받아. 돌팔매 맞을 집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그 시절에 감정은 없어. 이성도 봐봐. 철저하게 뭐의 지배를 받았어요? 유교. 그걸 벗어나면 강성죄라고 찢어 죽였어요. 진짜로. 그러면 과연 조선시대 그 정근대 사회에서는 우리 인간은 존재할 수 있었냐고요. 감정이든 이성이든.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바뀌었어요? 가보게요. 이때부터 신분제 철폐를 하고 우리의 존재를 존중하기 시작을 했던 거야. 길어야 진짜 한 120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도 대한제국으로 바뀌었고 감정? 그러네. 내 감정대로 살아서 연애해가지고 내 의지대로 내 배우자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됐네. 그 전에는 그 감정 자체도 가지면 안 됐어. 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주체는 누구밖에 없어요? 임금과 신하 간의 관계 또는 기생밖에 없어. 그 연애 감정대로 살 수 있는 존재는 기생밖에 없다니까. 근데 이제는 보통 사람들도 자기 감정대로 살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시대랑 이 시대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문제는 이 시대에 살았던 그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었겠냐고. 근데 이제는 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그 시절에도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 많았을걸? 근데 이렇게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집안에서 정해준 대로 결혼을 하고 자기 감정을 죽이고 유교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왜? 주변에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럼 그게 옳은 건가? 자, 그러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는 이 시대야. 이 시점이 온 거예요, 지금. 더 큰 변화라고요. 이때 뭐가 왔는지는 알죠? 3월달 알파고. 즉, 이제 인간은 완전히 노동에서 컴퓨터를 이길 수가 없는 상태가 와버린 거야. 육체노동, 산업혁명 이후에 이길 수가 없어. 정신노동, AI를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어요. 끝났어, 이미. 게임은 끝났어. 이미 파도가 저 멀리서 오고 있을 뿐이에요. 쓰나미는 이미 오고 있어요. 그게 5년 뒤인지 100년 뒤인지는 몰라.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100년 뒤라고 생각을 했겠죠. 50년 뒤라고 생각했겠죠.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 거라고. 기술의 특이점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런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평가는 당연히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서구에서는 어땠어? 이성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런데 칸트가 야, 인간은 감정도 있는 존재고 두 개를 동등하게 만들어준 거죠, 지금.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문이라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바로 답을 찾아볼게요. 이해는 다 됐을 테니까. 27번.
항상 첫 번째 문제는 주제 구조 묻는 문제고, 미감적 판단력 감정이죠. 규정적 판단력 이성이죠. 어떻게 같습니까? 주제만 잡아도 보이겠죠. 이성이 객관적 타당성 아니야? 3번은 미적 감수성 객관이야? 4번 선지 미관적 판단력 그렇죠? 아니야 얘네랑 싸웠잖아. 에이 좀 얘네랑 지금 싸웠죠? 5번 선지 정답 맞네. 주제 구조 그대로 정답 5번.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지문인 거야. 그러니까 올해 6월이 좀 특이하게 1페이지가 선언문적으로 들어갔고, 두 번째 지문이 가나형 상호 특성이 들어와 버렸고, 세 번째 지문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았고, 네 번째 지문이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약간 좀 변수가 너무 많아지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이런 주제 구조 잡고 가는 방식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가나형 상호 특성 문제에서 학생들이 어떤 좀 고민이 많거나 하면은 좀 더 그거를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지금 예년에 없지 그래프가 두 개가 그려져 버린 거야. 예년에는 그냥 이거야. 위로가 애들이 평균 3등급 애들이 평균 1, 2등급으로 갔다면, 지금은 평균 3등급 애들이 평균 1, 2등급으로 갔는데 이쪽 애들이 못 따라오는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자, 그 문제는 0513 또는 1416으로 난이도를 조절해서 갈 테니까 걱정 말고 따라오시고, 뭐 관연도에도 그런 친구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관연도에 그런 친구들은 빨리 포기하거나 다른 수업 들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올해 친구들은 뭐였냐면, 공부량 자체가 적은 것도 있겠지만 판단이 된 거겠지. 아, 이게 더 이상 다른 수업으로 안 되겠다. 자, 그 학생들 위해서 커리큘럼 짤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자, A에 제시된 추이 판단, A를 바탕으로 적용할 건데 당연히 얘는 주제고요. 그 주제 디테일에 대한 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다고 세부 정보가 아니라 원리라 그랬었죠. 자, 그럼 봐봐. 미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었잖아. 추이 판단이죠. 그 다음에 유용하다 맞죠? 실용적인 이런 관점들은 될 수 없다 그랬었죠. 3번 모든 일반적인 거 안 된다 그랬었죠. 개별적인 거 된다 그랬었죠. 4번 권성징악도 사실은 실용적인 가치가 들어간 거잖아요. 정답 4번이네. 자, 5번 구조. 근데 봐봐. 이제 4, 5번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야. 이것도 지금 형식 관점 한 거 아니에요? 자, 2단락 끝부분으로 가, 그러면. 어느 정도 형식으로 갔는지 보자. 어느 정도로. 보시면, 감정에 따라 미추 판단, 순수한 태도,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맥락이 있으면 안 돼. 아, 그러면 소설 작품 구조에 대한 지식조차도 빼야 된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네. 됐습니까? 그렇게 좁히고 발췌독 정답 다시 한번 4번 특정할 수 있겠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계속 보죠. 29번. 개념적 규정은 미술 작품에 대한 침입 판단. 아니, 잠깐만 얘기하면 이게 이성이라니까요. 그냥 감정이라고. 그 다음 공통감의 미감적 공동체. 맞죠? 맞죠?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다. 뭐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지금? 아, 앉는 거니까 1번 끝이네. 끝. 됐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마무리.